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김영유 소장 모셨는데요. 이준석 스나이퍼. 야, 이준석이 이낙연과의 수싸움에서 이거 좀 지는 모습이 요즘에 쫙 포착이 됩니다. 일단 뭐 기존 개혁의 신당 할 때 한동훈 비대위와 수싸움에서는 이미 졌고 이거는 많이 게임이 졌죠. 안 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이준석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민주당이래. 얘는 자꾸 민주당만 생각이 나. 아니 그쪽이 피가 땡기는 놈이니까 네. 하는 짓이. 맞아요. 아마 그 탈당하기 전까지 하태경부터 시작해 서병수, 쉴드 치던 분들 이준석이 없으면 안 된다. 뭐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된다. 윤상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올려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국힘이 마지막까지 잡고 안 놔줄 것 같고 인유한 있을 때까지.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딱 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다들 입을 닫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닌데? 이 정치판에서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서로 입을 닫았죠. 그래서 이준석이 사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탈당을 돼지갈비집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그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어요. 10%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20%까지도 올랐어요. 그냥 자기가 그 생각했겠지.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나한테 다 온다. 나 다시 키워서 새롭게 간다. 뭐 삼지대 이러면서 꼴값을 떨었지. 꼴값 심하게 떨었죠. 그리고 뭐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조중동에서 좀 띄워주기도 많이 띄웠죠. 김종필도 얘기하지 않나, 김영삼도 얘기를 하지 않나, 뭐 진짜 뭐 이상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공천룰, 공천심사 그러면서 가장 이준석이 기대했던 게 서병수 의원, 그다음에 주호영이었을 수도 있어요. 5선 의원들. 왜냐면 쉴드를 굉장히 쳐줬으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서병수 의원과 뭐 공천에서 이제 5선 이상이니까 30% 마이너스 찍더라도 험지 출마를 해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분들도 얼마나 주파나를 튕기겠어요. 마이너스 30 먹고도 해볼만 하네. 이름값이 있으니까. 근데 이준석 신당에 가면 정치판은 끝난다. 그러니까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 선택할래? 아니면 가능성이 단 5%라도 도전해볼래? 이러면서 공천에서 과감한 컷오프가 아니라 다른 길로 제시를 했잖아요. 여기서 수싸움이 진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나락으로 가면서 심지어 김웅도 불출마 선언을 할지언정 개혁의 신당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이런 스스로 이제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조져야 되거든요.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거죠. 너의 지지율은 3%. 그러니까 얘가 미쳐버려. 근데 더 웃긴 거는 여성은 아니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났는데 이제 더 반토막 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급했어요. 합당의 이유는 본인이 이제 꺼져가는 이 불씨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겠다 그래서 합당을 했는데 그 다음이 웃긴 거예요. 9일날 합당을 하고 11일 날에 통합을 논의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졸속인지 아시겠죠. 일단 뭉쳐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총선 때 마지막까지는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이미지를 줬는데 이들이 서로 이야기가 각각 색이 너무 다르잖아요. 정의당 파도 있고 민주당 파도 있고 이거는 보수의 당대표를 한 놈까지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게 막 잡탕 버무려져 있으니까 비례도 안 나올 거고 지역구도 안 나올 거니까 그들이 머리를 좀 짰나 봐요. 지역구를 분산시켜보자. 지역구 분산. 자, 어떻게 분산됐습니까? 화면을 한번 이낙연은 이제 호남을 맡았을 거고. 그렇죠. 호남을 맡았을 당연히. 거라서 자, 이게 요 뭐예요? 다음입니다. 수도권은 금태섭, 양양자, 이원욱, 조응천, 박원석이 맞자. 이렇게 수도권을 맡자. 금태섭, 양양자, 이원욱, 조응천, 박원석이. 이낙연이 호남을 맡고 준석이가 대구 영남. 이거 뭐 맡아지나? 대구 영남이? 이거 난리 났어요. 이게 아니 뭐
TK 분들이 뭐 준석이를 뭐 좋아할 줄 알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사실 전국이 험지거든요. 전국이 험지지.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을 이제 대구 영남을 뒀는지 몰라도 이 여기 대구 영남 분들 화 많이 나셨습니다. 그럼. 오기만 와가라 지기 뿐다 하시는 분들이 시기 분다. 치기 뿐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금태섭 양양자 뭐 저쪽은 자기들이 수도권에서 한 번은 해봤던 의석이라서 좀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땐 저기서도 영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광주 호남도 이낙연 전 당대표가 사실 그 합당하기 전에 새로운 미래까지 왔을 때 좀 바람이 조금 불었는데.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라면 저 호남 민심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대선 패배에 큰 역할을 했다. 이게 이재명이 비열한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본인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가지고 보통 대선 주자들이 대선을 패배하면 어디든 사라졌다 다시 돌아오는데 본인은 바로 당대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개딸들을 동원해서 뭐라고 했냐면 대장동 게이트를 터뜨린 게 이낙연이다. 그렇지. 그리고 책임론을 이쪽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한 머리가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원래 진짜 대선 패배 책임은 본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 책임을 넘겼죠. 문재인한테도 남기고 이제 뭐 이낙연 추미애, 씨는. 뭐 박범계 다 넘기면서 나는 당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그렇지. 주고 이낙연은 대장동 게이트를 최초 보도했다는 느낌을 계속 준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민심이 원래 어땠냐면 배신자 프레임이에요. 배신자 프레임에 처음에 이준석이 호남에 출마하라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좀 다니는 내용들이 있으면서 호남에서 엄중한 바보 행님이라는 캐릭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았는데 이낙연 전 당대표가 호남을 찾아갔어요. 몇 번 호남을 돌고 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승부를 띄울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듯한데 이번에 새로운 개혁의 신당에 합류를 하면서 완전 손절당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지금 60일 동안 저게 코박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답 없는 정도로 떨어졌어요. 완전 호남의 손절각 떨어지고요. 당 지지하시던 분들 탈당 세례, 그다음에 실망했다. 어찌 이준석과 손을 잡냐라고 하면서 지금 많이 등 돌렸는데 그래도 호남이라는 지역 있는데 이준석은요. 이 지역을 지가 뭐 여기에 뭘 지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썰에 의하면 주호영 의원이 네. 무소속으로도 그 지역구에 당선됐어요. 주호영 그건 뭐 하여튼 네, 이름빨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공천 룰이 3선 이상 같은 지역구 등등등 해서 마이너스 페널티가 한 30점 먹어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도 험지로 가라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그런 거 뭐 안 하겠다. 난 이 지역구에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비췄으니 이준석이 그 지역구를 또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 측에서 완전히 뚜껑이 열렸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 위에 삼지대 성공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절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트라이앵글은 나름대로 이렇게 작전을 이것들은 짰지만 네. 제일 패착이 이제 여기네. 준석이. 그렇죠. 네. 여기도 뭐 그런 대로 뭐 좀 비벼서 이낙연의 그 말은 목표는 그걸 거예요. 이재명을 상처를 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어차피 감옥 갈 걸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제3지대지만 민주당까지 나중에 합쳐서 차기를 노리고 뭐 자기가 이제 민주당의 주인이 된다. 그러려면 이번에 이재명을 타격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도권에서 1000표, 2000표, 500표로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전사들이 여기 나가서 박살을 내주면 당선돼도 좋고 안 되고 맞아요. 국힘이 당선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들이 표를 어느 정도 갉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힘이 된다. 박빙 지역에서. 그래서 이재명을 타격을 주고 그러면 그 여세로 호남은 자기가 그래도 우덜끼리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우덜끼리. 맞아요. 그런 걸로 해서 문재인의 마음을 잡으면 된다고. 근데 문재인의 마음이 지금 아직까지 아리까리한데 요건데 이준석은 이용하고
지금 이준석은 이낙연 마수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이용 당하고 여기 내가 호남 맡으니까 어유 대표님은 우쭈쭈해서 아이고 영남을 맡으셔야죠. 그럼 준석이 또 우쭈쭈해서 이렇게 그리고 뭐 나머지 이렇게 주무래기들 접수하고 맡으라고 그러고 당신이 영남 내가 호남 이렇게 하면 뭐가 얘가 과대망상에 이낙연 마수에 걸린 것 같아요. 네. 이낙연 대표가 생각보다 그 엄중한 바보 캐릭터가 아니더라고요. 아유 뜸북이야. 뜸북한데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승질내고 막 이봉규 같은 놈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뜸북하고 있다가 뜸북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낙연의 타겟은 그러니까 의석수를 가져간다기보다는 다음 차기 대권에서 그 지금 민주당이 어차피 사당화된 이 민주당을 박살내고 흡수해서 그렇지. 새로운 그걸 야당으로 노리는 가는 데는 거를 노리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왜냐하면 성공하려면 마지막에 총선에서 조금 아깝지만 이번 판은 한번 접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민주당의 타격을 쉽게 얘기하면 성공이야. 주면 다음 차기 대권으로 부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포인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준석이 이용당한 거고. 그래서 하늘이 그 기회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저쪽이 악수가 이쪽은 호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총선의 밝은 미래를 보는데 이 이낙연 걔가 앞으로 흡수를 하면서 새로운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은 굉장히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기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그 양당제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요. 거기에 당대표로 새로 온다면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박살이 나서 다시 모이면요. 엄중해져요. 그리고 이 정도의 이재명 같은 양아치 쏟아내고 나면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뭐 있어야 되니까 진보라고 하는 게 이낙연은 그나마 소통이 되잖아요. 아니 그냥 어느 정도 정상적인 좌파잖아요. 그래도 봐주잖아요. 범죄자 양아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은 아니니까 좀 우리 쪽에 그러니까 이낙연은 이재희로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찔른다고 준석이를 이용해서 이재명을 무찔러서 자기가 어떤 진보 좌파의 이제 대장이 된다. 이걸 꿈꾸는 거고 우리 쪽은 반대로 이낙연이를 그렇죠. 이용해서 이재명을 치고 우리는 이득을 얻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하수야. 얘는 이낙연이한테 당하고 우리는 이낙연을 이용해서 이재명 치고 그나마 좀 상식적인 정치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제 빤하다. 얘 하수라고 얘기했던 게 하수야. 이렇게 매일매일 드러난다. 그때 발끈해서 라방에서 짓거리는 그 변명들을 보면 참 웃기고 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혁의 신당의 당원에 새로운 보수가 명시되어 있어요. 개혁의 신당에? 사회적 보수가 개혁의 신당의 당헌에 사회적 보수. 네, 사회적 보수가 이게 지금 저 좌파지 뭐. 그러니까. 삼인당 뭐 이쪽으로 가자는 거야. 이 5개 조합에서 이제 저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만났는데 이게 과연 개혁신당. 네네네 이게 이 현실 가능성의 승을 본다는 건 어렵고 이준석 같은 경우 전국이 험지고 그냥 이제 국민의힘의 승리와 마무리는 그건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승리와 이낙연의 새로운 민주당 조금 정상 궤도에 오르는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로 대한민국이 양당제가 좀 건강하게 갈 거다. 그럼. 저는 이것이 이번 총선의 큰 그림이다. 거기에 이준석은 발붙일 곳이 없다.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거를 끝나면은요 항상 국민이 기가 막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난번은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타서 이게 안 됐지만 야 국민의 선택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냐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절묘하게 나옵니다. 예측합니다. 부정선거 없다면 우리의 지금 국민들의 골칫거리는 뭐예요? 이재명 골칫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도 골칫거리예요. 이번에 싹 제거. 이재명 제거, 이준석 제거. 그리고 그냥 이낙연 우리 저기서 신발 좀 받아서 문재인 뭐 좀 이렇게 갈등하다가 신발 받아 좀 그나마 쪼그러든 짜그러든 민주당으로 해서 이낙연이 어떻게 수습하고 국힘이 좀 커져서
한동훈 위시로 좀 커져서 이준석 제거된 국힘이 좀 커져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절묘한 선택이 되자 한번 희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지 뭐. 부정선거 없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왜냐면 부정선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가 찬데 지금까지 그 선관위에 등록한 위성정당 50개고 앞으로 12개가 더 있어요. 그 투표지가요. 예상하는데 50cm를 넘어갑니다. 1m입니다. 지금 예상이 1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보시면 이 선거제를 잘못 선택했구나, 누가 이재명인가 이러면서 국민들의 선택이 나올 거고요. 이거는 기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100% 수개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개표에 지금 7만 명 정도 이제 인원 부족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안 뽑습니다. 이제 국산으로 다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이런 그 투표에 대한 부정의 의혹조차 남기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전 선거에 도장 하나 안 찍고 이거는 의혹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악은 하고 있다. 심증은 있으나 그 진짜 엄중하신 분들이 말 한마디가 힘들잖아요. 대비는 해놨다. 아, 그럼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대비해놨다. 그렇죠. 그리고 집권 세력인데 그거 대비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덤볐던 이준석은 본인이 했던 발언 중에 제가 발제를 해왔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부정하고 싶은 정치가 간보는 정치입니다. 무슨 미친놈이. 이건 안철수 얘기하는 건데 지는 이 미친놈이야 이거. 지금까지 간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누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그 오늘 차에도 본인이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 언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 있는 데가 없거든. 그렇죠. 여리저리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간보고 있는 정치를 하는 대표 주자가 비례 2번 달라는 거야. 그냥 쉽게 가자. 나 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의 큰 소리는요 헛소리고 결국에는 개소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그 영화에서 그 저 살인자 5 난감 그 영화에서 아주 빌런을 시원하게 처리해 주는데 현실 세계에서 이번 총선에서 빌런들을 시원하게 좀 처리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김영윤 TV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